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이제 5월 된다고. 5월이면 이제 우리 삼순환이야. 마지막 이론 정리가 되어지는 시점이죠. 그래서 워낙 우리 부동산 공법은 양이 방대하고 하니까 아무튼 수업 빠지지 말고 끝까지 이 부동산 공법 이 과목 때문에 2차 과목에서는 학원을 1년간 다니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래서 꼭 빠지지 말고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강의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주택법으로 해서 일단 이순환까지 마무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택법, 실제적으로 주택법은 나오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순환까지 하는 내용에서만 출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는 부분까지만 주택법은 그래서 1순환에 했던 내용을 조금 한번 복습을 할 건데, 실제적으로는 1순환에 했던 내용이 어려운 파트를 먼저 들어갔어요. 제가 1순환에서. 그러면 조금 어떤 파트가 가장 어려웠었는가, 1순환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한 15분 20분에 걸쳐서 복습하고 오늘 2순환에 나갈 정상적인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복습을 해도 또 처음이야. 복습해도 또 처음이라고. 맨날 처음이야? 아이고, 저게 누구요? 공법 선생님과 비슷하게 생겼네? 이 정도는 아니지? 응? 자, 좋은 모습 보이니까 올해 꼭 다른 건 놓아두고라도 이거 자격증 하나, 딱 하나 취득하면 인생 아주 열심히 사신 거예요. 더 이상 뭐 우리 4년 동안 대학 다녀도 뭐 직장 알선해 주는 게 없잖아. 이건 안 그래. 이건 지금 하나가 생겨버린다니까. 평생 직장이. 그리고 잠깐 뭐 라디오 방송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요즘에는 인생이 순환 인생을 산다는 얘기지 직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예전 같으면 직선 인생이란 뭘 얘기하냐면 태어나서 학교 졸업해서 직장 구하고 결혼해서 쭉 살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하도 인생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 결혼식 할 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인생을 팥뿌리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팥뿌리 되는 건 그때 당시에는 인생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한 50, 60밖에 안 됐어요. 제가 태어났던 이 시점에 평균 수명이 56세였어요. 56세. 제가 태어났던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환갑을 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 인생을 갖다가 두고 있다고. 네? 100세 인생을 두고 있어요. 그래, 송혜 선생님 나와서 그 전국 노래자랑 사위 보시죠. 지금 90세를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나이는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안 밝히잖아, 자기 나이를. 90세 훨씬 넘어버렸어요. 옛날 사람들이 한 2, 3년씩 중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늦게 했다고, 출생신고를.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노래자랑 사위로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요. 너무 존경스럽고 자기관리를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또 건강하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100세 인생에서 이제는 순환 인생을 산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가지고 자기 직장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 아니라는 거야. 하루가 다르게 막 업데이트 되잖아, 모든 게. 그죠?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고 다시 나와서 또 다른 직장을 구하고 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 번 있다는 거야, 앞으로는. 여러 번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60세 이상 됐다 하면은 할 일이 없었죠. 또 지금은 이제 자기가 뭔 일이든지 해야 된다고. 나중에 그만뒀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그 준비하는 과정은 누구한테나 있다. 이런 준비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임했을 때 자기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배로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순환식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순간순간 모든 정보, 모든 것들 자체가 앞으로 뭐 5년이다, 뭐 이내 뭐 몇백만 개에 있어서 뭐 직업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끔찍하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자기 개발 없이 자기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한 걸 같아. 위태롭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니까 얼마나 또 보기 좋아. 그래서 이왕 하는 짐에 이 일을 안 해도 좋은데 여러 일을 갖다가 이 일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 이걸 갖다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의대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지인은 그냥 저기 뭐 방송국 뭐 기자로 들어갔더라. 의학 전문 기자.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뭐 이왕 좋은 이러한 공부를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튼 인생에서 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10월 29일 우리 모두 시험 보고 와서 당락을 떠나가지고 합격 여부를 떠나서 참 내가 올해 내가 인생에서 내가 책을 열심히 봤다. 이만큼 참 후회가 없다. 내가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이렇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삼겹살 넣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돼. 좀 내가 몇 달 그때 5월 6월을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좀 찝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 같으면 조금 그렇지 아쉽지. 아무튼 100m 달리는 식으로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10월 29일까지 달려달라는 것 제3 당부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일 안 해도 좋아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공부니까 꼭 해서 좋은 결과 맺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을 조금 하고 주택법에 복습을 할 거예요. 주택법 복습 좀 하고 오늘 이수는 나갈 정상적인 진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대지 위에 무슨 놈의 갑이라는 자가 건축공사를 발주한다 해서 이제 갑이라는 자를 건축법에서는 건축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성성지구에서 아파트를 짓자 하는 현대 힐스테이트가 있어요. H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자, H건설회사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사업주체라고 하죠? 사업주체.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제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 갑을 갖다가 우리 건축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사업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사업주체는 건축법에서는 허가받는다는 말이, 여기에서는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되어지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몇 년 내 착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몇 년 내 착공해요? 5년 내 착공하죠. 5년 내 착공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5년 내 착공한다. 5년 내 착공하자. 우리가 처음에는 2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으로 완화됐다가 다시 5년으로 된 건데, 요즘에 미분양들 너무나 많아가지고 수급을 좀 조절해라 이런 취지에 의해서 5년까지 완화를 좀 시켰습니다. 좀 주변 상황을 보고서 주택 공급을 해라 이런 내용이죠.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서는 사용 검사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갑을 허가받고, 그리고 1년 내 착공이죠. 건축법에서는 1년 내 착공, 공장 같은 경우에는 3년 내 착공, 농지전용이 의제됐다 하면 2년 내 착공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은 이제 5년 내 착공. 그러면서 이제 건축법에서는 준공하게 되어지면 사용 승인 받는다. 여기서는 이제 사용 검사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걸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하고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되어지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되어지고, 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누구냐 뭐 이해만 좀 할 수 있도록 해요. 광역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급,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시장, 특별자치시장이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장이 바로 이제 수원시장, 그리고 천안시장, 그리고 청주시장 이렇게 되는 자들이죠. 자, 미만 이렇게 되어지면 도시군수인 서울에서는 특별시장이에요. 구청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광역시장이죠. 구청장 해당사항 없습니다. 광역시장. 그 다음에 세종에서는 시군구가 없으니까 특별자치시장이죠. 제주도도 지가 다 가지고 있죠. 특별자치도지사, 자치도지사, 도시군수로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다 이렇게 되죠. 시장, 군수.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 군 같은 경우는 옹진군, 강화군, 요게 광역시장이 있기 때문에 군수라든지 광역시에 있는 군수라든지 구청장은 또 해당성이 없다. 요 군수는 예산군수, 홍성군수를 얘기한다. 진천군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잡고 요 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다. 도내에서는 경기 도내에서는 수원시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오산시장도 여기에 해당이 돼. 이게 되죠. 그런데 도내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렇게 도지사가 하는 거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 시장군수가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조금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의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 하는 곳은 이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낸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3가지였었는데 4가지가 새로 생겼지. 듣기만 하고 우선 첫 번째 거는 유효 주셔야 돼. 이건 유효해야 된다. 자, 첫 번째 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거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때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나 국가기관이 있죠. 정부나 정부기관이 할 때 이렇게 정부에서 낸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이런 짓을 국가가 할 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뀐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잖아. 그런데 왜 정부한테 또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면 안 돼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바꿔야 돼. 또 어떻게 바꿔지기도 하냐면 국지한지로 바꾸기도 해. 큰일 난다고. 그래도 또 틀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 바꾸면 또 안 돼. 정부나 정부기관이 할 때 정부에서 낸다. 이거 잡아주시오. 꼭 1번은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주택건설 사업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정부에서 내자. 면적이 넓다. 뭐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자세히 알 거 없어요? 이때는 이제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하겠다 하면 이제 국토교통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낸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새로 생겼는데 국지한제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이 자금에 있어서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습니다. 50 이상을 출자해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유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하나 들어갔다고. 부동산 투자유사. 요자. 요게 이제 하나 새로 생겼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지한제가 절반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정부에서 내자 하는 이런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이렇게 5년 내 착공해서 이제 사용검사를 받죠. 사용검사권자는 누구냐면 시장군수 이 구청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우리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권자와 사용 승인권자가 동일했다고 허가를 내준 자가 이거 사용 승인을 했다. 근데 이 주택법에 오니까 달라지는 거야. 이게 지금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이게 사용검사권자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관계 서류하고 이 승인서를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송부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공검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사용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낸 건, 정부에 승인된 건 정부에서 검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구태규 장관한테 받은 건 구태규 장관이 사용검사를 하자. 정부에서 사용검사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게 우리가 전체 주택건설 되어지는 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되어진다면이 600세대 이상이 되어진다면 요걸 갖다가 공구별로 분할해 가지고 1공구, 2공구 해 가지고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나눠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30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300세대 이상이야. 나눠진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할 때 만약에 1공구를 갖다가 먼저 사업 시행 한번 해보고 2공구를 갖다가 나중에 한번 착공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잘 들으셔야 돼. 공구별로 이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공구별로 받을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또 메시지가 오잖아. 아주 중요할 때는 꼭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와. 그때 한번 체킹해놔봐. 그게 꼭 시험 문제로 나와. 신기해.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게 달라지냐면 여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맞는 거야. 이게. 사업계획 승인은.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여기서부터 달라져. 착공부터 달라져. 그러니까 착공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나와야지.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하면 틀린다고 이게. 여기서부터 별도 수행이 가능해. 각자 가는 거야. 각자 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요건 현대 힐스테이트고 요건 동아아파트다 이렇게 되면 현대부터 착공이 가능해. 사업계획 승인은 같이 받아줘. 자, 그러면 요걸 먼저 착공하고 요걸 나중에 한번 착공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1공구가 먼저 착공을 해야 돼. 5년 내 착공 들어가야 되겠죠? 5년 내 이렇게 착공을 먼저 하면 이 착공할 때 이 착공 신고를 해요. 오늘 착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 신고합니다. 이걸 착공 신고 또는 착공 전 신고 이렇게 표현해. 근데 이 착공 신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통계 잡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확히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게 6만 세대인데 착공에 들어간 게 2만 5천 세대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년 후에는 전세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걸 점칠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자, 그런데 착공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공구, 2공구는 최초 공구에 착공 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때 착공 신고는 1공구 착공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2년 내 반드시 나머지 공구를 전부 다 착공을 해야 돼. 2공구를 나머지 공구 2공구밖에 없네. 2공구를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공구적으로 착공해야 돼. 나머지 공구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최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이렇게 착공할 때 5년짜리에서만 이게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5년짜리에서만 있어. 여기에서는 1년 연장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착공을 할 때는 보면은 착공을 함과 동시에 이제 입주자도 모집을 해요. 보면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이게 이제 공고를 내야 돼.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려면 현대건설이 800세대 모집하겠다 해서 성성지구에서 이렇게 이제 800세대 모집하겠습니다 해서 공고를 내려면 반드시 천안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승인을 뭐라 그러냐면 입주자 모집 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800세대 모집하려면 그러면 이제 요 승인은 시장 군수 이 구청장한테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승인은 봐봐. 이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요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승인이고 요게 달라. 지금 요 승인은 입주자 모집 승인이고 저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이고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제 원래 지금 이순환에서 했던 내용 주택법 좀 가장 어려운 파트를 복습 들어가는 거. 가장 어려운 파트. 원래 주택건설 대지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이 대지에 100% 이 소유권이에요. 이게 원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60일 이내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60일 이내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면 여기 이제 60일 이내에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 한두 개 짓는 것도 아니고 요거 이제 집단으로 건설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한두 평의 땅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땅 가진 이 갑을병이 배짜라 해버렸을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이제 갑이라는 자가 배짜라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주택 가격은 해마다 막 5천만 원씩 오르지. 자, 그러면 공익성을 해치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100%에 있어서 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는데, 이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예외 규정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이렇게 들어요. 그럼 뭐려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가 서둘러서 내주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야만 현대건설이 배째라 한 사람을 째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매도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매수 청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매수 청구는 어디까지나 청구권이었어요. 이 거부하면 어떡할 거냐, 쌈박질 난다, 거부하면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런데 이건 거부가 안 돼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겠다 하는 형성권에 해당이 돼요. 이 매도 청구는. 그래서 자, 예외적으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경우에는 100%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버리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매도 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서둘러 내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고,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가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니까. 이게 현대건설이 사용권을 갖다가 100분의 80 이상 지구단위 계획이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당해 지역은 벌써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런 내용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여기 만들려고 그래. 하려고 행정계획이 나와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짓겠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가려운 부분을 직접 긁어주는 격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100%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고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돼요. 이 사용권한이 뭐냐 하는 건데, 주택법에서 이런 걸 사용권한이라고 한다 해서 규율한 바가 없음. 그럼 민법으로 가야 된다. 민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현대건설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100분의 80 이상만 확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실무 쪽을 가보면 동의서 진고야. 인갑증명서, 인갑도장 제출해달라 이런 것들. 동의하냐? 예, 합니다. 이거거든. 자, 동의서 진고입니다.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서 진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고, 시험 문제 지금 나오는 게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나온다. 주택조합이 이런 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택조합은 100분의 95. 이 천안 선생님들이 참 공부 열심히 해요. 이게 천안이 교육도시인가? 청주 아닌가? 천안도기요? 그렇구나. 천안은 호도도시야? 다른 데서는 웃는데. 100분의 95 이상에 있어서 사용권은 가지고는 안 돼. 이때는 소유권을 확보해 줘야만 되는 거야. 그래 주택조합이 이게 그래서 진행이 안 된다고. 주택조합. 힘들 거야.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업계획서를 내주겠다 이런 내용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100% 사용권을 확보해야 될 거예요. 사용권은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국지한지가 하겠다 하면 사용권을 확보, 동의서 진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대리조정사업을 하거나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면 국지한지가 한다면 공공사업 주택할 때는 무조건 떨어져요. 자, 이런 내용.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면 바로 짤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를 바로 지체 없이 할 수 있느냐.
시험 문제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지체 없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땡! 틀려버리는 거야.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해야 돼.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3개월 이후에 매도 청구하자는 얘기를 3개월 이상 협의하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규율해 놓고 있다고. 협의가 필요해. 이 내용. 따라서 지체 없이 매도 청구한다면 큰일 납니다.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자, 시가로 매도 청구합니다. 매도 청구해요. 매도 청구한다. 이 시가가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현재 거래 시가를 얘기하죠. 거래 가격인데 요게 공시지가로 해서 최근에 나왔다고. 공시지가. 최근이라는 건 20회 이후에 출제된 시험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시가로 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물건 변동이 일어나니까 매매 계약 체결한 걸로 보거든. 이렇게 해서 착공과 함께 이렇게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하는 공고를 내는 시점까지는 100% 현대건설이 100% 소유권을 확보해줘야만 땅을 찍을 수가 있고, 현대건설입니다. H건설회사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매도 청구권 행사해서 땅을 찍을 수 있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신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렇게 난 걸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5mm 정도 해서 띠로 뭐라고 돼 있냐면 대지 소유권 100% 확보함, 이 말이 꼭 쓰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말이 항상 나와 있다고. 자랑스럽게 쓰여 있어. 아주 법에서 다 이렇게 규율하고 있다고. 매도 청구권까지 주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100%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었죠. 이때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시점이 입주자를 모집 공고 내는 시점이, 그 다음에 착공하는 시점이, 이 시점에 100% 소유권을 확보하다 보니까 현대건설입니다. 100% 소유권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건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땅을 저당 잡고 우리 저기 부산에 현대 마리아나 아이파크 그 초고층 건물 하나 짓는데 500억 정도가 필요해. 그래서 이걸 저당 잡고 500억 정도 빌릴까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그런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나중에 입주자들 몫이 다 돼야 되니까 이 재산이, 그지? 나눠 가져야 되잖아. 대지 사용권까지 해서 나눠 가져야 되냐. 그런 짓 하지 말라 하고 부기등기조 하자 하는 내용을 지금 2순환에서 공부할 거예요. 1순환에서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오늘 2순환에 들어갈 거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자, 이게 지금 가장 어려웠던 파트였고, 자, 2순환에서 737 갑니다. 737쪽. 737쪽 한번 봤어요? 737쪽에 뭐 제일 밑에 리모델링 나오죠. 리모델링 별표 딱 치고, 이게 또 출제 영역이라고. 리모델링. 별표 한번 딱 쳤어요? 잠깐 제 설명을 조금 들어요. 리모델링을 잠깐이.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거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규율해 놓고 있냐면, 리모델링의 정의는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자, 저 따라서 합니다. 리모델링이라 하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리모델링이라 하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리모델링이라 하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자, 이해하는 데까지 합시다. 이해하는 데까지 잘 설명 듣고. 원래 리모델링은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있었던 건물을, 있었던 공동주택을 뜯어 고치는 거지. 멋지게. 따라서 이건 봐봐. 이건 뭐냐면, 이건 새로 짓는 거지. 뜯어 고치는 게 아니잖아. 있었던 걸 뜯어 고치는 게 리모델링이잖아. 그죠? 요거는 있었던 걸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이게 아파트를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때는 사업계획승인인데, 리모델링은 뜯어 고치는 거잖아. 이 리모델링은 뜯어 고치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겠어, 허가 받겠어. 그래, 원래 허가 사항이야. 허가를 받는 거라고. 리모델링 가는 길이 달라. 저거하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받고 하는 거야. 좀 이따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허가받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리모델링은 원래 뜯어고치는 건데 일부 증축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일부 증축. 일부 증축. 뭔가 좀 늘리자 이런 내용이지. 일부 증축인데 이 일부 증축이 맨 처음에 이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에 있어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에 있어서 10분의 3 이내로 증축이 가능했어요. 10분의 3 이내 증축. 그러니까 보통 한 30평 아파트다 이렇게 되어지면 한 10%, 10분의 3, 30%니까 한 39평, 40평 아파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건축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니까. 이것 가지고 또 질문하던데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또 질문이 나올까 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게 저기 방배동에 이수교차로 있는 데가 거기에 3호 아파트라는 데가 있었어요. 3호 아파트. 이 3호 아파트가 판상형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리모델링을 누가 했느냐? 쌍용예가에서 했습니다. 쌍용예가. 예가에서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리모델링이 증축에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하주차장이 없다고. 없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기술력이 발휘되냐면 이걸 홀딩을 딱 해요. 딱 잡은 상태에서 지하 2층을 파버려 가지고 이게 주차장으로 만들어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밑에까지 쭉 이렇게 내려올 수 지하 2층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뭘 했어? 교차가 다 들어갔다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내가 이걸 이런 거 질문하지 마. 어떻게 증축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기술력이니까 시공업자들이 하는 거야. 이것까지는 놓아두고 질문하지 마.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값어치가 올라간 이 건물입니다. 이게 이수교차로 있는데 3호 방배동에 이수아파트에 그 3호 아파트예요. 전용 면적 이게 10분의 3 이내에서 이게 증축이 가능하다고. 늘릴 수 있다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기술력이 발달이 됐냐면 이게 내력벽 자체를 갖다가 딱 밀어버리고 거기를 기둥으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 정도까지 기술력이 발달했는데 이거 어떻게 미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 현장 학습 가야지 우리가. 합격하고 가자고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진다면 요게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증축이 가능합니다. 증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40%까지 증축이 가능한 거야. 85제곱미터 미만은.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의제기가 들어간 거예요. 안 써도 좋아. 다 나와 있어. 제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이것만 기울여 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증축이라는 것 자체는 일부 증축은 전용 면적만 증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의제기가 들어갔지.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할 수 없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그러네. 그렇지. 공용 부분에도 이게 증축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두 번째 생겨난 게 뭐냐면 공용 부분도 이게 별도 증축이 가능합니다. 별도 증축이 가능한데 가능한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요. 30% 10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공용 부분을 이런 말이 없다고. 따라서 이것만 기울이고 있어. 이런 말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틀려. 공용 부분은. 내용 이해 가요? 이제 이것만 기울하고 있었더니 한 5년 전이죠. 5, 6년 전에 일산이나 분당에서 리모델링을 해 들어갔을 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 들어가잖아요. 30% 이내에서 증축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해 들어갔을 때 추가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 추가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되어지냐면 1억 5천이 넘었어요. 1억 5천. 그러면 1억 5천이면 일산에서 32평 아파트가 3억이라면 3억에 1억 5천 더 해야지 4억 5천이지. 금융비용 따져야지. 2년 후에 입주해야 되니까 돈 빌려가지고 지금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고 시공업자가 보증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 감당을 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 실제적인 5억 5천 이상은 가져야 일산에서 5억 5천 이상 가져야 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딱 계산해 보니까 향후
2년 후에 5억 5천이 가는가 3억짜리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산에서는 지금 리모델링을 한 곳도 못 오고 있어. 그런데 분당과 평촌은 딱 보니까 5억 5천 훨씬 넘을 것 같지?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일산에서는 뭘 요구하느냐? 단순하게 1억 5천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나는 그거면 저쪽 문상 가가지고 1억 5천 32평이 1억 5천밖에 안 가는데 나 그거 사가지고 나 그거 거기 생활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리모델링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 7, 8천 정도 되면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8천 정도로 가격대를 다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에서 새로 지어가지고 건설해서 일반 공급을 해줘야, 일반 분양을 해줘야 그분들이 이게 추가 부담금을 갖다가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추가 부담금 자체가. 이 말 이해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는,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거지. 요구하니까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지. 어디다 지으려고 그러냐, 어디다. 그러면 못한다. 재건축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으로 가면 또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 하도 그러니까 땡깡을 부리니까 뭐라 그래. 좋아.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세대수가 증가는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위에다 하면 안 된다.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101동과 102동 사이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으면 이게 지금 남향이면 이렇게 되면 동향이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뭐 탁상 행정이지. 지네들 와서 보지도 않고. 이게 되냐고. 이게 동과 동 사이 이게 나와요? 못 짓지. 이게 못 짓는다고. 이게 못 짓는다. 이게 살아봐라. 이게 되냐 이게 짓냐 이 사이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수직 증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수직 증축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또. 그러니까 안 된다. 수직 증축해가지고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한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토해양부 계속 발표를 한 거예요. 저희들도 책임 못 진다고. 하지 말라. 수직 증축 안 된다.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다 죽을 건데. 응? 하다가 이제 근래 와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래 수직 증축 할 수 있도록 하자. 정권 바뀌면서도. 그래 수직 증축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층 아파트면 20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여기 이것 보고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초등학교 또 확보할 용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수직 증축 가능하도록 하는데 3계층 이하로만 수직 증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최초의 주택 건설 당시, 공동주택 건설 당시 도면이 있어야 된다. 이 구조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어야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거야. 그 구조 도면을 보고서 밀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이제 3계층 이하로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만 2계층 이하로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하로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야. 구조 도면이 원래 있었을 때, 원 구조 도면이 있었을 때 내용 이해 가요? 이 내용을 지금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올부터 지금 해 들어가고 있죠. 자, 리모델링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보면 거기에 대수원 나오죠? 1번에 동그라미 치고 증축 동그라미 쳐요. 자, 따라서요. 리모델링이라 하면 대수원 또는 일부 증축. 자, 밑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용검사일 밑줄 긋고. 제가 긋자는 데만 그어야지 아무 데나 그으면 안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 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다 밑줄 긋고 있어. 다 모르니까. 중요한 것 같아 다들. 이것도 웃으려고 한번 해본 건데. 자, 사용검사일 밑줄 긋고 두 번째 줄 끝에 사용승인일부터 밑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튼 공사 끝나고 나서 중공검사 후부터 이런 뜻이야. 자, 15년에 동그라미 쳐요. 리모델링은 자, 준공되고 나서 몇 년? 15년 이렇게 잡는 거야. 준공되고 나서 15년. 자, 가로 대가로 열고 닫고 네 번째 줄 끝에 이경 찾았어요? 15년이 경과된 뭐 이렇게 걸려요. 이경 밑줄.
자, 넘어가요. 738쪽. 경과된, 자, 밑줄 그어요.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밑줄 긋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두 번째 줄 끝에 10분의 3 이내. 밑줄 두 줄. 자, 전용 면적에 얼마? 10분의 3 이내로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이것도 잡아주셔야 돼.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0분의 4 이내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조그마하게 별표 쳐요. 자, 증축하는 행위. 증축 동그라미 쳐요. 자, 증축은 전용 면적 얼마 이내에서 원칙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인데, 원래 규모가 작은 거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다. 뭐 얼마까지? 10분의 4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이 법조문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겨납니다.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 증축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10분의 3, 10분의 4 이 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요렇게만 기울이고 있어.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동글배기 2번 갑니다. 동글배기 2번.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밑줄 두 줄 별표 쳐야 돼요.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밑줄 두 줄 별표 쳤어요.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밑줄 거예요. 자, 잠깐만 여기 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에 보면 3계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그랬지? 14층이 아닌 2계층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이 세대수가 어느 정도가 대입이냐 하는 거야. 전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에 있어서 15%, 100분의 15 이내로만 이게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1000세대가 있다 하면 150세대 이내에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내용 이해 가죠?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많이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니까 그래. 그에 따라서 15% 이내다. 꼭 잡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다만 동글배기 치고, 다만 동글배기 치고 별표 치고, 이제 시험 문제 여기 남아 있어요. 지금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자, 밑줄 그어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모두 충족해야 돼. 기억, 니은을 모두 충족해야 돼. 밑줄 긋고 기억, 니은 묶어요. 최대 몇 개층이야? 3계층이야. 네모 딱 엮어놓죠. 원칙. 수직 증축하려고 그래. 바로 꼭대기층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몇 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 3계층까지 이하로 올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작은 것이 밑에 봐요. 건축물의 기준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2계층 밑줄 그어놓습니다. 2계층까지 이게 수익 증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니은번 봐요.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라는 말이 있어요. 구조도 보유, 네모, 구조 도면입니다. 네모 딱 엮고 구조 도면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때 구조 도면은 원칙적으로 이 건축 당시에 최초로 이게 작성된 구조 도면을 얘기합니다. 그 구조 도면이어야 해요. 중간중간에 바뀐 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또. 자, 그 정도. 나머지는 안 해도 좋고. 자, 그 다음에 741쪽 갑니다. 741페이지. 741쪽 봤어요? 거기 사업주체의 등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번 등록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 일선에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등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757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57쪽. 757. 자, 다시 봐요. 741과 757 다시 갑니다. 다시 복습해요. 자, 741 다시 봅니다. 741쪽. 자, 등록에서 연간 동그라미 쳐야지. 대통령령 20호 20세대 네모였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 밑줄 그어요. 원룸형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3세대입니다. 3세대 밑줄 긋고 741쪽 가세요. 계속해서 757쪽 펴놓고 있다. 미치겠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연간 동그라미 치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대종사업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다시 원위치에서 757쪽 757. 757 갑니다. 757 가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등 이렇게 나오죠. 다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호수 이상 밑줄 그어놓고 30호 30세대 이상이라고 써놔야 돼요. 30호 30세대 이상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종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자 넘어가봐요. 넘어가서 758쪽. 758쪽을 보면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 나오죠? 자 별표 쳐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잠깐. 자 1순환에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자 다시 봐요. 다시 여기 봐요. 자 741쪽하고 757쪽에서 지금 비슷한 게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 구분. 이거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구분을 좀 하자. 741쪽은 뭐가 나오냐면 연간이 붙어요. 연간. 연간 그러면서 단독 같은 경우에는 20호 이상 이렇게 나와줍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 이렇게 나와주죠. 세대 이상 이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대지조성은 놔두고 간단하게 주택건설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연간이 없죠. 757종 연간이 없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0호 이상 이렇게 나와줘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죠. 30세대 이상 이렇게 되죠. 세대 이상. 여기 설명드려요. 설명.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연간 이렇게 20채 이상 지켰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게 등록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등록해라. 이렇게. 이 등록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간 20채 이상 짓는 자들이 전국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고 수천 명, 수만 명에 해당이 돼. 이런 자들은 내가 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나한테 등록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등록 기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볼 거야. 누구나 다 등록이 가능해. 자, 이렇게 등록하면 잘 봐요.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757쪽에 한꺼번에 30채 이상을 지을 때는 건축이라고 하지 않고 건설 이런 표현을 써. 30채 이상 집단으로 이렇게 많이 짓잖아. 한두 동 아파트, 한두 동 건물 짓는다 하면 건축 이렇게 표현하지만 집단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짓는다 이렇게 되면 건설 이렇게 표현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30채 이상 이렇게 건설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라. 이런 뜻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30채 이상 밑으로 지으면 건축이라고 표현하고 뭘로 가서 짓느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고 지어라. 이런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이해해야 돼. 연간 붙으면 등록하라에 걸리고 연간이 빠져서 30채 이상의 집단 건설이 들어있을 때는 주택법적으로 와서 건설하고 이 미만이 된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해라. 이런 내용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못해. 이제 윽박질 내야 돼. 이런 내용이라고. 자, 그러면 지금 뭐를 볼 거냐면 그러면 등록하려면 어떤 기준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지금 이거. 내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는가. 우리 아파트 지을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한번 봐요. 741쪽 제일 밑에. 2번 등록 기준 절차 방법 등 이렇게 나오죠. 밑줄 긋고. 밑에 봐요. 자, 아미처리 뭐 주택건설사업 대이종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1, 2, 3 딱 묶어놓고 등록 요건이라고 써놔요. 등록 요건이라고 딱 쓰고 1번 자본금 3억 원 이상해야죠. 밑줄 그어놓고 잠깐만 자본금은 어디에만 붙는 용어냐면 개인한테는 붙일 수가 없어요. 개인은 자산평가액 이렇게 붙습니다. 이 법인 용어야. 법인한테 붙는 내용이야. 그래, 자본금 얼마 이상이라고 나와? 3억 원 이상.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법인인 경우에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다 이 뜻이라고. 자본금은 개인에 있어 내가 슈퍼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내 자본금이 7천만 원 있다. 이런 말 안 넣는 거야. 자산평가액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정확하게 용어 구설을 해야 돼요.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라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법인에서 붙이는 용어야. 자본금은 법인 용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됐냐면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 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그래서 6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주죠. 자, 자본금 3억 원 밑줄 긋고 2번을 보면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밑줄 긋고 아파트 건설이니까 건축물 건축이니까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밑줄만 그어요. 뭐 유효 그런 거 아닙니다. 대종사업의 경우 밑줄 그어요. 대종사업이라면 토목공사지. 토목공사니까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이 나와야 돼. 이해 가요? 네.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밑줄 긋고 사무실 면적은 22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하는 자들이 이 요건을 어떻게 갖추느냐? 야, 돈 없으니까 돈 좀 빌려줘라. 예, 통장 그 사본 떠가지고 다시 돌려줄게. 해가지고 사본 뜨고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3억 원을 2번 같은 경우는 야야야 너 친구 자격증 건축공학 나와가지고 그 자격증 하나 기사직증 있는 애 있잖아. 빨리 좀 빌려달라 그래. 내가 매달 30만 원씩 줄게. 공인중개사 30만 원씩밖에 안 주는데 뭐 더 달라 그래. 줄게. 그렇습니다. 빌려서들 많이 하는데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는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빌려주면 안 되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많이 빌려서들 해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말고 이 등록할 때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따가지고 하지. 안 빌려주고 착하니까 우리는 그런 짓 못해. 이렇게 하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아닌지 나부터도 할 수 있다니까. 돈 빌려가지고 통장 사본 제출하고 이 사무실 이거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원장님한테 좀 빌려줘봐.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등록 요건을 갖췄어. 갖췄다고 하면 내가 지금 바로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어떻게 줘? 그 실적이 있어야 짓는다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거야. 뒤에 한번 가봐. 자, 뒤에 가면 지금 어디 보냐면 743쪽 743 갑니다. 743쪽 봤어요?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제가 보자는 데만 봐야 돼.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런 자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다른 데 안 봐도 괜찮은데 5번을 보면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요. 이 자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똑같이 나와? 우리 등록할 수 없다는 등록말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몇 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3년이지? 우리 부동산 공법은 2년이야. 거기는 3년이야. 여기는 2년이야. 근데 이거 혼동되니까 여기 거는 외우지 마. 알탕갈탕 그거 하나 3년짜리 외워놨는데 이거 해가지고 오히려 같이 묻어서 나가니까. 응? 이건 외워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만 한번 체킹해보고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걸 외우라는 얘기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게 등록말소 재등록기간이 이게 등록할 수 없다가 3년이 걸린다는 거. 그걸 외워달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걸 체킹을 한번 해봤다. 이걸 외우지 말고 외우지 말라고 부탁할 필요는 없지? 그런 것까지는. 자, 밑에 4번 가요. 등록사업자의 시공. 건설업자로 간주 시공. 밑줄 한번 그어놓고 타이틀에 등록사업자가 밑줄 그어놓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 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 규모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그 기준을 이따가 볼 거예요. 등록사업자를 밑줄 긋고 건설업자로 보며 밑줄 그어요.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밑줄 한번 그었어요. 자, 여기 봐, 여기. 자,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여기. 자, 여기 한번 보는데 자,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H건설회사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사업주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H건설회사는 제가 여기서 무슨 놈의 등록하자에서 등록사업주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걸 건설업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들어봤죠. H건설회사, 현대건설을 건설업자로 많이 들어봤지? 근데 우리 주택법에 오면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등록사업자 이런 표현을 쓴다고. 등록사업주체 이런 표현을 써. 예? 근데 이건 H건설회사를 건설업자라고 해도 맞고 등록사업자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맞는 거냐면 건설업자라고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어예요. 산업기본법상 용어라고. 자,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라는 말은 주택법상 용어예요. 주택법상 용어.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라고 이제 밖에서 이거라고 해도 현대건설을 맞다. 등록사업자로 강의실 내에서는 이거라고 주로 한다고 제가. 이거라고 얘기를 해. 이거라고 안 해. 왜? 이게 시험범위지 이게 시험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 이해가요? 그런데 현대건설은 건설업자라고도 하고 등록사업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의 등록 기준과 건설업자의 등록 기준은 차이가 있어. 이게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일단 등록사업자가 건설업자의 등록 기준을 갖춘다면
그때는 등록사업자를 건설업자로 봐서 규모가 큰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이걸로 보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지. 자, 넘겨봐. 넘겨서 자, 744, 744쪽. 제일 위에 보면 더보기, 보기는 싫지만 그래도 봐야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 사업자는 다음에 갖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1, 2, 3 묶어놓고 등록 사업자를 1, 2, 3 묶어놓고 이렇게 써놓기만 해. 이거 뭐 유효 그런 거 아니에요. 등록 사업자를 건설업자로 보는 기준 이렇게 한번 써봐. 등록 사업자를 등록만 하면 등록 사업자가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어떻게 짓냐고. 등록 사업자를 건설업자로 보는 기준 이렇게 한번 써놓고 자, 건설업자로 보는 기준 한번 써놨어요. 자, 밑줄만 한번 그어봅시다. 1번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야 돼 이제. 아까는 3억이면 됐는데 등록할 수 있는데 5억 원 정도는 돼야 건설업자로 보겠다는 거야. 밑줄만 긋고 2번에 보면 이제 기술자가 3명 이상은 정도 돼야 돼. 감리도 좀 하고 뭐 설계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있고 하면 좋지. 그래서 3인 이상 밑줄 긋고 자 3번 뭐 이러는 거 아니야. 3번은 실적이라고 써놔요. 반드시 실적이 있어야 건설업자로 봅니다. 자 밑줄 그어요.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 100채 이상은 건설해야 돼.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거 잡고 자 그 다음에 보면 2번 동글뱅이 2번 봐요. 등록 사업자가 밑줄 한번 그어놓고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밑줄 그어요. 5층 동그라미 칩니다. 가로 열고 닫고 이하로 한다.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등록 사업자가 등록해놓고 나서 1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대니까 5층 이하로만 이제 지어야 돼. 근데 다만 동그라미 치고 이제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다.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이런 경우에는 막 10층 15층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밑줄만 그어요. 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체킹해 놓고 자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밑에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말소 등 이렇게 나오죠. 사유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였고 아까 누구한테 등록했어? 저기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했지? 그러니까 등록 말소를 누가 하겠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지. 응? 그런 내용이야. 한번 볼까? 등록 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등록 말소하거나 밑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밑줄 긋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자 별표 딱 쳐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그러면 1호하고 5호하고 서로 연결해야지. 1호 밑줄 그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밑줄 5번 등록증 대여입니다. 밑줄 그어요. 1번과 5번 서로 연결해서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필요적이라 그래요? 절대적이라 그래요? 의무적이라 그래요? 다 똑같은 말이지? 다 똑같은 말인가? 그래.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라 그래? 그렇게 써놔요.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다.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자. 그러면 거짓 부정한 방법 등록증 대여 이게 여기에서 제가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 이게 나온다고 이게 여기까지. 자 그럼 나오면 맞춰야 되는데 이걸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공인중개사업법에도 우리 뭐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뭐 임의적 등록 말소 사유 막 이런 말 하죠. 재량쟁이 그런 것들 있지. 그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라고. 그러면 이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거짓 부정한 법으로 등록했다 또는 등록증 대여하면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이 되나? 네. 그죠? 그렇다. 그거하고 같이 이해를 좀 해둘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른쪽에 보면이 745조 6번 등록 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밑줄 긋고 별표 딱 치고 요건 별표 쳐야 돼요. 자 위에 따라 등록 말소 밑줄 그어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 처분 전에 네모였고요. 처분 전입니다. 사학기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이걸 없다로 뜬다고. 있다. 그래서 보증도 받고 하잖아. 우리 입주자를 보호하는 조문이야 이것도.
다만 동그라미 치고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뭐로 굳히자면 이 명백하고 뭐 무슨 사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로 바꾼다고. 그러면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이거 중요한 거요. 자, 원래 등록 말소가 돼버렸네. 자, 이러면은 뭐 아무튼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 등록 말소 처분 전에 그 사업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미리 받아놨어. 그리고 나중에 등록 말소 처분이 됐다가 등록 말소가 돼버려.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지? 그런데 명백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746쪽의 주택조합 좀 쉬었다 갈 건데, 자, 올라간 프린트물. 자, 1번 볼 거예요. 1번.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리모델링이라 하면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손 동그라미, 일부 증축 동그라미, 행위를 말한다. 맞죠? 자, 2번. 사용검사일, 사용승일 준공되고 나서 이 뜻입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요. 15년 동그라미 쳐요. 15년부터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증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15년이 경과가 된다.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 밑줄 그어놓고 맞죠? 3번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 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자, 4번 기존 세대수의 1000세대다 하면 100분의 15죠? 예, 요거 중요합니다. 150세대까지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에 할 수 있다. 5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3계층 이하로 증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2번 갑니다. 2번까지만 하고 쉽시다. 등록 사업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연간 동그라미 치고 20채 이상부터는 등록해야죠.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등록 동그라미 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주택 이런 말 나오면 30채예요. 30채. 이게 틀렸죠? 30채로 바꿔야 됩니다.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외. 자, 이거 30채로 바꿔야 돼요. 연간 30채입니다. 원래 20채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게 30채야. 자, 다시 확인하고 두 번째,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이상면 되죠? 3번 등록 말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맞죠? 4번 등록사조 건설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5층 이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적이 있으면 6층 이상 가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도 등록 말소해야 된다. 그죠? 이 절대적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죠? 등록증 대여가. 자, 좀 쉬었다가 주택법 가겠습니다.